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여전히 음주운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긴 한데 네. 야, 이런 일 아찔한 순간 계속 나오네요. 너무 아찔합니다. 예. 지금 이 50대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네. 무려 0.19%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로 강변북로까지 이동하면서 최소 17km 정도 서울 도심을 질주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운전을 하니까 이걸 의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다행히 사고가 어떤 사망사고나 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 전에 붙잡혔지만 네. 이게 지금 사고가 아찔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도 서울 관악구에서 비슷하게 20대 남성이 홍대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서 무려 20km가량 도심을 질주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사고를 뭔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고가 좀 많았음에도 최근 네. 주간 음주운전 또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비율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0건 넘게 증가했다는 그런 정말 많네요.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워낙 재범률이 높아요. 44% 정도가 이 재범률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음주운전자들한테 물어보면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속 없어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고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정말 위험한 행위인데 예. 이런 경각심이 굉장히 무디다는 것의 이유가 지금 뭔가 낮에는 단속을 덜 하니까 네. 이렇게 운전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낮에 좀 더 운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경각심이 낮은 이유로 지목되는 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도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100일이면은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네.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을 유발한 경우에도 예. 최장 5년 이후에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쿨존 사고 같은 것들로 배승하 양이 희생됐던 사고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불과 며칠 뒤에 근처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또 스쿨존에 낮에 주간 일제 단속을 벌였더니 서울 지역에서만 이틀 사이에 7명이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허 변호사님도 특단의 대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발의는 많이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다. 이거 참 문제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음주 단속, 그러니까 음주 사고가 지금 줄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네. 직접 이제 시범도 보였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시동을 걸기 전에 네. 음주 측정기에다가 이제 넣어야만 그다음에 시동이 걸리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이제 하는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아.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예. 여전히 이제 논란거리고 문제는 아까 허주연 변호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전부터 주치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즉 술 먹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 운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인식해서 사실은 지금 독일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번 음주운전 잘못 사고 나면 영구히 아예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아. 프랑스만 하더라도 3년 동안 처음에 음주운전 한 번 걸리다 3년 동안 아예 면허를 가질 수 없게 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음주운전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 사면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회복해줘. 이게 뭐냐면 생계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생계 문제 등등을 해서 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다가 몇 년 지나면 맞아요. 뭐 대충 회복될 것이다. 예. 이런 생각 가지고 또 법정에 가더라도 잘하면 그냥 벌금형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유 단속 안 걸리면 돼라고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또 법으로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네. 이 처벌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G발 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자 소환에 나선 상황입니다. 라대견 대표에게 고소득 의사들을 연결해줬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병원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제 혐의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시세 조작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정확한 조작 방법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공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 설명회에서 뭐 시세 조종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아. 특히 지금 병원장 주모 씨라는 사람이 이런 네. 의사들을 많이 투자 유치를 연결하고 심지어 자기 병원의 직원들도 투자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랬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 이 정도면은 어떤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와서 경찰이 주모 씨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 이 라 대표의 지인 손모 씨도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거든요. 예. 정확하게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 대표의 경우 골프장 투자나 이 법인 설립을 통해서 또 범죄 수익을 좀 빼돌리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왜 금융당국은 미리 막지 못했나 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네. 사실 아무리 이제 이 해봤자 이 수법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옛날 주가 조작법은 주가가 갑자기 확 뛸 때, 그건 이제 경보 장치가 다 돼서 포착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작전을 통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SE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포착을 못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증권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 네. 지검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당시 추미애 장관 시절에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아하. 이번에 보니까 라더견 씨가 처음으로 투자했던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는 시점에 첫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검사들 합동으로 해서 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 정보를 입수하는데 예. 문제는 그런 조직이 없어지니까 아 조작범들은 이제 우리가 살판 났다라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 들어서 이번에 정식 직제화가 됐습니다. 예. 그만큼 당국이 이런 고도화된 수법에 대해서 항상 워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방어. 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대주주들이 팔 때 신고한다든지 이런 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지만 통과가 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제도적인 장치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글쎄요. 형량을 높이는 게 만능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감옥 가도 돈이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좀 필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경제적 제재가 너무 이익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야. 이른바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서 크게 이익 보고 재산 은닉했다가 예. 몇 년 살고 벌금 좀 내고 나와가지고 은닉한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추긴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가 조작 범죄 굉장히 엄단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0년형을 선고를 받고 네. 이 폰지 사기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이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 사람 270억 피해를 받지만 벌금 100억 원이 났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소율 자체도 낮은데 형량도 높지 않고 이 벌금도 상대적으로 낮고 심지어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당이득을 획정하는 게 어려워서 환수율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과자가 아예 이런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도록 막는 조항이라든가 이 피해자의 어떤 손해배상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도 짚어보죠. 예.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어제 대관식을 갖고 영연방 군주로 공식 즉위했습니다. 책봉 65년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고령으로 즉위를 했어요. 네, 65년 만에 왕이 됐어요. 이 찰스 왕세자가 3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아, 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동안 최장수로 이 왕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령으로 즉위한 왕이 됐는데요. 영국과 14개의 영연방 이 왕국의 군주다 이런 선포식을 대관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서약식에서 주목받은 말이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도 참 면면이 대단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 또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참석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화면으로 확인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화려한 보물들 많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 황금 마차였는데요. 이게 무게가 4톤에 달하는 마차라고 그래요?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걷는 속도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하지만 예. 이 국왕 부부가 이걸 타고 버킹엄
왕궁을 출발하는 요 행렬부터 이제 대관식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운명의 돌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150kg에 달하는 큰 돌인데 네. 이게 원래는 스코틀랜드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어떤 국왕 지위를 겸한다, 지배력을 겸한다라는 의미에서 예. 이 대관식 한데 의자가 있거든요. 네. 그 의자 밑에 저 이 돌이 돌을 나오네요. 놓는다고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저걸 스코틀랜드에서 대관식 할 때마다 가지고 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려 400개가 넘는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우리 돈으로 대관식 비용이 무려 1,700억 원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70년 만에 대관식에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환호를 했지만 사실 한쪽에서는 내 왕이 아니다. 또 반군 주제 또 단체 시위가 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입헌군주국이긴 하지만 저렇게 예. 저는 처음 봅니다. 70년 전에 있었으니까 네. 그때 흑백 사진으로 뭐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예. 처음으로 대관식을 보는데 과연 이 시대의 어떤 군주에 대한 이 대관식 저렇게 하려 되나라는 측면이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저게 굉장히 큰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수익 자체는 저는 뭐 충분히 넘기도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 영국 왕실이 계속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영국 국내에서도 저렇게 군주제를 반대하는 네. 그런 이제 이 운동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 찰스 왕세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썩 지지를 못 받은 그런 형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됐을 경우에 이걸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래도 위기 때마다 조금씩 극복해내 가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있었는데 네. 찰스 왕세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반군주제의 어떤 운동이 점점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